컴퓨터 얘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없애고 맨 밑에 내려보면 맨 밑에 없어졌다 또. 왜 없어졌지? 어디 갔지? 어, 잠깐만요. 자꾸 없어지네. 오늘 안 보고 맨 밑에 내려가면 없어졌다. 여기 있었는데. 어, 그러니까 제 거를 찾아보세요. 제 거를 찾아보면 여기 있습니다. 예, 없었는데. 어, 하여튼 그것도 뭐 그건 됐고요. 뭐 어쨌든 이쪽에서 가입해서 저희가 이게 지금 그거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게 온라인 하기 때문에 한번 배워보시라고.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거래량에 대한 개념을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5주 동안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어, 이게 거래량이나 이게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거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요, 다 피할 수 있어요. 제가 PI 첨단 소재란, 제가 종톡에 나와서 PI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이제 누가 이렇게 뭐 M&A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걸 좀 봤거든요. 뭐 거래량은 없어지고 좋고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이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는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이제 그때 막 제가 저는 아무 별 뜻 없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종톡에서 이걸 이제 얘기했던 분이 내고지하고는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M&A가 더 큰 거라고. 근데 저는 앞만 봐도 어, 양봉의 거래량은 더 많이 터지지만 이렇게 재료가 나오면서 음봉의 거래량이 뻑뻑뻑 터지잖아요. 이렇게. 이런 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완전히 죽어야 돼요. 한국가스공사처럼. 내려올 때. 근데 얘는 수시로 이렇게 양봉이 그래, 음봉이 그래 터져요. 이런 거는. 많이는 안 터지지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뭐가 나올 때마다 자꾸 개인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죽이고 들어오니까 죽이고. 이번에도 M&A 기사 나오자마자 또 죽이잖아요. 그럼 벌써부터 얘는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상하다고 얘기했는데 기분 나빠하셔서.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받을 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조정받을 때 되면 거래량이 이렇게 무조건 바닥이 돼야 돼요. 음봉의 거래량이 이렇게 하도 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매물이 잠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더 나올 물량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는 수시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래량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안 받으니까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55만 원 내고 5주의 교육을 받거든요. 뭐 어차피 동영상 같은 건 잊어버리시고 그거는 뭐 동영상에서 하는 교육보다 5주 동안 장중에서 라이브 방송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교육도 병행하니까 이 교육이 더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5주 교육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8월 1일 날 신상품 나오면 이제 교육이 없어지거든요. 어차피 다음 주 제가 6월 24일 또 얘기하겠지만 한 번만 들어보시라고. 네. 만약에 거래량에 대한 교육을 내가 잘 못 받았다.
그래서 종목 선정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가입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번 특강할 때 그랬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특강했던 거 그대로 스윙 종목. 거래량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건 카카오뱅크 이번에 카카오페이인가요?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또 이것 때문에 또 급락을 맞았더라고요. 근데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왜 이걸 사는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저 맨날 얘기했던. 아니, 도대체 월봉, 주봉에서 단 한 번도 음봉의 거량보다 양봉의 거량이 많이 터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리고 계속 역배열이고. 이걸 왜 사지? 싸다는 이유만, 이게 뭐가 싼데요? 여러분 제 말 이해되세요? 아니, 단 한 번도 이 음봉의 거래량을 넘어서는 양봉의 거래량이 단 한 번도 없고 계속 역배열 타고 있는데 도대체 얘를 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도 거래가 터지지도 않는 이 종목을 이 음봉의 거래량보다 더 많은 양봉의 거래량이 나오지도 않고 올라가는 종목도 왜 사는 거예요 도대체? 제 말 지금 이해되시는 분 솔직히 3번. 그러니까 지금은 양봉의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음봉의 거래량이 죽은 종목들만 해도 충분하시다니까요. 굳이 이렇게 양봉의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종목 할 필요도 없고 더구나 음봉의 거래량이 양봉의 거래량보다 더 많은 종목들은 손대면 안 되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무슨 주식을 하겠다고 이 엄청난 그것도 상승장도 사면 다 가는 상승도 아니고 사면 다 떨어지는 이 하락장에 주식을 하겠다고 예?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주식을 하겠다고 김영익 교수가 간다고 해서 도대체 6월 한 달 동안 3조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도대체. 김영익 교수가 죽으라면 죽을래요? 여러분들이 뭘 알고 주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전문가가 여러분들 돈 벌어줍니까? 여러분들이 뭘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직접 발품을 받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다 입지 조건 다 따지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왜 주식은 그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남의 말만 믿고 사고 그러세요? 전문가 추천했다고 사고?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한번 배워보세요. 제발 부탁인데 저 같은 사람은 저를 오래 봤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사기를 안 치잖아요. 그 칠지도 모르고. 왜 공부를 하기가 싫죠?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 어려운 것도 아닌데. 강퇴를 시키는 그게 잘못된 거죠. 여기 저희 유료 회원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맨날 저희 라이브 방송하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질문하세요. 종목 상담은 안 되고요. 질문하세요. 궁금한 거 질문하세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론도 좀 하시고 발전적인 토론을 좀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에 딴지 거는 건 아니고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왜 강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지금이 70년대 80년대 나도 왜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합니까? 잘못하면 정정하게 잘못했다고 전문가는 뭐 신입니까? 그거 오만한 생각이죠. 인정하고 가야지. 저희 방은 항상 토론 분위기예요. 제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죠. 아까도 무방하면서 제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모르는 거 왜 아는 척해요? 전문가는 다 알아야 되나? 내가 가상화폐를 몰라서 모르고 내가 보조지표를 안 해서 모르는데
보조 집회를 안 한 건 알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맞았다고 생각해서 안 한 거고. 그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그 대신에 내가 검증하고 오랫동안 검증하고 몇 년씩 검증하고 확률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정치도 국민들이 바꾸는 것처럼 전문가들도 회원들이 바꾸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마케팅 차원에서 회원들이 너무 똑똑해지면 전문가가 힘들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전문가는요, 회원들의 반론을 등에 업고 어, 공부를 해야 돼요, 본인들도. 전문가가 회원들이 똑똑해지면 전문가가 힘들어진다. 어디 정말 쌍팔년 듯이 발언. 그러니까 회원들이 반론을 하고 그리고 또 약간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완전히 딴지가는 건 안 되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걸 공부하는 형태에서 전문가 도 발전하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이거 금융투자가 사는 게 LP 물량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거 한 일주일 동안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다 찾아보고 결국 LP 물량이 아니라는 이유를 찾았잖아요, 제가. 그렇듯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답변해 주는 과정에서 제가 공부하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전문가와 회원들은. 전문가가 쌓아주는 거 회원들이 그냥 받아먹고 안 되면 욕하고 딴 전문가 찾아가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교육을 배워서 알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처음부터 전문가를 잘 골라서 가겠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해도 이 주식시장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틀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꾸준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그만해질까요? 시장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해야죠. 그 오랫동안 하셨던 워런 버핏 회장님도 겸손하고 앙드레 코스타라님도 겸손하고 제시 리버마도 겸손했는데 왜 기껏 여기 전문가가 겸손하지 못해요?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죠. 겸손해야 돼요. 시장 앞에서는. 모르는 거는 물어보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전문가가 다 대답을 해줘야 돼요. 모르면 공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맞다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지금은 지금처럼 하락장에서는 종목을 고를 때 좀 살아있는 생생한 종목을 좀 골라야 됩니다. 네. 죽어있는 종목들 고르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찾다 보면 대부분 성장주들이 아마 다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의 패턴들이 어떤 종목들에서 많이 나오는지를 대충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진로봇 같은 이런 패턴들의 종목들을 거래량을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중복되는 섹터가 많잖아요. 그 중복되는 테마가 많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나중에 주도주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막 음봉의 거량이 더 많고 막 올라갈 때마다 현재 주가보다 높은 거에서 음봉의 주가가 정말 많고 이러면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죠? 예. 자, 질문 있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좀 해보실래요? 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업종도 되고 뭐. 제가 오늘 어차피 그냥 쉬엄쉬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얼마나 샀나? 개인들이. 그래서만 1조 샀습니다.
아이고야. 큰일이네요, 큰일. 코스닥은 좀 덜 샀는데, 그래서만 일찍 샀습니다. 이게 6월 들어서 좀 심해요. 6월 들어서 개인들이요, 2조 9천억 샀고요, 6월 달에. 코스피만. 코스닥은 지금, 예, 거의 7천억 샀습니다. 6월 한 달 동 거래일수로. 아, 아무래도 이 영향이 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김영익 교수님 아침에 여기서 나온 거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지금 몇 조회수 몇 6천 개 났고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 맞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좀 손해 보는 게 없겠죠. 근데 이게 대중들이 이렇게 쏠리면 그게 좀 결과적으로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게 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또 얘기를 하시.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 3% 나왔을 때 그 얘기 하시는데 며칠 전에 3일 전인가 뭐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예. 하여튼 참고는 하세요. 개인들이 쏠림 현상이 커지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태양광 하나솔루션. 얘도 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 이게 올라갈 때 거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거래가 몰려 있는 구간이 여기란 말이에요. 지금 본격적으로 매물대가 여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쉽지가 않다고요. 거래가 없는 건 제일 좋은데 그러면 여기에 있던 이 매물이 소화가 됐을까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면 소화가 되기에는 1년이 채 안 됐거든요. 너무 좀 1년이 좀 안 돼서 이 물량이 소화가 되기에는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짧긴 해요. 예. 아, 어쩜 방송이나 전문가들 때문에 괜히 저렇게 사는 건 아닐까요? 앞 이게 어떤 말.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 이게 보통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보통 하면서 그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좀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지수의 방향성을 얘기하잖아요. 업종도 얘기하고 막 그러면 그건 좀 피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쏠림 현상이 들어가면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제가 30년 동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예, 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똑같죠. 외국인이 환율 고려하면 엄청 저가에 떠질 때마다 사고 다시 올리면 팔고 개인이 잘하고 있다 봅니다. 한국은 매싼 상태니까. 예, 맞는데요. 네오님 얘기도 맞는데 어, 이걸 보면 또 다를 수 있죠. 근데 싸게 샀으면 괜찮은데 작년에 개인들이 싸게 안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거는 저도 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저도 동의. 근데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올라가는 시간이 조금 더 딜레이가 되는 거지. 어차피 저평가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가격에서 개인들이 쏠리면서 계속 나오는 거는 반등할 때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작년에 개인들이 이게 60 코스피만 66조를 샀는데요. 삼성자만 31조를 사고 작년에. 근데 그 샀던 지수대가 언젠가 하면 전부 다 3천선 이상에 샀어요. 지금 작년에. 이거는
싸게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악성 매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오님?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산 게 악성 매물이 돼 있는 것 때문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오님. 예. 그러니까 올 초에 산 사람들이 아니고 작년에 산 사람들이 불쌍하다니까요. 올 초에 산 사람들 2,900, 2,800이고 작년에 산 사람들이 다 3,000이라니까요. 이때가 올해는 2,900, 2,900선에서 산 거고요. 작년이 여기서 많이 샀다니까요. 개인들이 여기서. 어. 근데 작년에 올해보다 2배가 더 많이 산다 그랬을 거야. 아마 한번 보세요. 올해는 18조밖에 안 샀어요. 개인들이. 근데 작년에 66조를 샀잖아요. 대형주를 55조를 사고 올해는 대형주 17조밖에 안 샀어요. 올해는 삼성전자를 좀 많이 사는 경향이 좀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여기서 다 샀다니까요, 지금. 올해는 2,800, 2,900이에요. 그러니까 올 초에 산 사람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작년에 산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예, 오늘 한국 경상주의 적자 났더라고요. 예, 이제 나쁜 악재가 계속 나오죠.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나쁜 악재가 계속 나올 때는 단기 급락은 없다고 보거든요. 예, 악재가 계속 나올 때는 단기 급락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 왜냐하면 시장의 사람들이 다 경계를 하니까. 근데 특이한 건 이렇게 악재가 나오는데 경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잔고가 계속 쌓이고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막 그러네요. 희한하네요. 이번에 개인들은 좀 다릅니다. 어, 조일교님 대표 질문 하나 있어요. 이번 달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시장에 충격을 줄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수평선 위원님, 그건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현재 방산주들의 추세가 참 좋습니다. 물론 실적도 좋습니다. 옛날에는 추세만 좋은데 요즘은 실적도 참 좋고 그리고 수주도 참 잘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예전에는 전쟁에 나면 방산주가 올라갔는데 요즘은 실적 베이스를 끼고 방산주들이 올라가요. 이게 예전하고 좀 달라진 형태의 흐름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남북경협주가 조금 반등을 하긴 하는데 아직 거래량이 안 터지는 거 보면 그리고 방산주가 추세가 좋은 거 보면 어, 유엔에서 뭐 북한 대화를 유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어,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반대쪽에 있는 종목들이 좋으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2년 만에 한국 경상수 적자, 세계 경량수 25만 의 기장 적자, 쌍둥이 적자 오류. 아, 그렇죠. 25년 전이면 한국은 IMF인데 지금은 대기업들 유보가 너무 많아갖고 그리고 부채 비율이 너무 적어서 일단 외환 보유고 또 상대적으로 많아서 그러니까 한번 경험을 해봐서 그런지 내석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미국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 금융위기를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미국 시장이 IT만 저렇게 떨어지죠. 성장주만 떨어지죠. 금융주는 나름대로 지금 어, 되게 우량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은. 그래서 급락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전 자꾸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자꾸 낮아지는 형태의 패턴이 갈 것 같아요. 경기는 홍색 그래요. 그러니까 리만 브러더스 사태라든지 뭐 IT 버블 이런 것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는 준비 없이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몇 번 위기를 겪다 보니까 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경기가 안 좋으면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그게 되나? 안 되지. 에, 그래서 똑같은 부분. 지금 시중에 단기 자금이 엄청 많고 한국 국민들이 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아직 엄청 낮으니 개인이 계속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계속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께 계속 사서 묻으면 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문제는 네오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아, 저평가 국면입니다. 그래서 계속 살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싸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쏠림 현상이 세면 셀수록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니까요. 그게 문제죠. 사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한 2년 정도 놔둘 생각이라면 지금 대형주 다 사서 돼요. 되게 싸니까. 떨어질 때마다. 근데 이렇게 사놓고 한 3개월도 못 가면 또 뭐라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쏠림 현상이 강하면 상대적으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여러분들이 금융주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이게 일반 전문가들도 오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금리 인상기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가 이게 지금까지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을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금리 인상 한 이유가 뭐였죠? 미리암 칠림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를 좀 시키거나 주가 상승을 좀 시키려고 금리 인상을 했죠. 왜? 어, 유럽 재정 위기가 나오거나 그 리먼 브러스 사태가 나올 때마다 페드가 계속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줬으니까. 우리는 한 번도 그동안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경기가 죽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한 적이 없어요. 왜? 30년 동안 디프레이션의 환경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경기는 좋아지고 금리는 인상하면 금융주가 대빵이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걸,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를 그러니까 감안하고도 이게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는 있는 대신에 경기 둔화에 대한 익스포즈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위험 노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윌리엄 칠립?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리를 인상하면 금융주가 올라간다라는 이 고정관념에서 깨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30년 동안 금리를 인상했던 이유가 경기를 좀 시키거나 주가를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금리는 좋아지고 경기 좋아지고 금리 인상하면 무조건 금융주가 대진했지만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질문을 하세요. 저렇게. 아니 왜 질문하는데 전문가가 질문을 막아요. 강퇴를 왜 시켜? 딴지 거는 거에 대해서는 강퇴를 시켜도 돼요. 근데 왜 질문을 하는데 강퇴를 시켜요? 그거는 진짜 자질이 안 된 거죠. 아니면 자기의 무식함을 숨기려고 하거나. 듣다 처음 듣네. 내가 화가 나네. 아니 자기가 모르면 그 공부를 더 해갖고 노력해야지. 왜 강퇴를 시켜?
참 희한한. 또 질문하세요? 네. 어허. 없으세요? 어, 왜 없지? 없으면 안 되는데. 질문이 그렇게 없어요? 정말로? 질문이 그렇게 없어요?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기 투자가 좋다니까요. 장기 투자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어, 들어갈 때는 장기 투자고, 그 다음에 주가가 못 가면 불만을 하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삼성전자 저평가 됐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얘기하는 거. 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형주를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아니면 자식한테 물려줄 것도 없고 한 2년 정도만 보고 산다 그러면 지금 저평가죠. 여기서 더 떨어져갖고 2,400까지 떨어지면 또 더 사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이 훨씬 지금 더 저평가된 상태인데. 근데 이제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개인들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올라가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 좀 싫어하죠. 예. 저는 아무래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중기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예. 그러니까 막 추세가 죽은 것들을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건 저는 싫어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호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 김영익 교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라는 것들에 대해서 욕할 필요는 없어요. 싸요. 근데 아마 김영익 교수는 한 2년 보고 사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한 1년이나.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싫어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기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또 네오님 얘기 중에 되게 이제 긍정적인 얘기는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 되게 긍정적이죠. 예전에는 자식들한테 주식을 하는 걸 숨겼잖아요. 근데 요즘은 자식을 데리고 주총에 같이 가서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런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국경제TV도 그렇고 3프로도 그렇고 이제 이상한 유튜브 말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유튜브 한국경제TV도 유튜브가 되게 좋잖아요. 지금 좋은 사람들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받아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아 이제 되게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에 대한 관점도 많이 바뀌는 것 같고 아직도 뭐 개별주 뭐 아까도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전문가한테 종목 달라 그러고 막 전문가들 종목 주면 막 손절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10개씩 뿌리고 20개씩 뿌리고 막 이런 막 쌍팔년도식 그런 게 또 유튜브에 보면 그렇잖아요. 막 8개, 9개 막 던져갖고 그중에 맞는 한두 개만 막 올리고 막 그런 소위 좀 양아치 같은 유튜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하고 또 하시는 분들하고 손해도 많이 나고 가상화폐도 그렇고. 예, 근데 요즘 뭐 한국경제TV도 그렇고 3프로도 그렇고 좋은 컨텐츠를 많이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저는 이거를 페드가 과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불과 10년 만에요. 9천억 불이 9조가 됐어요. 그리고 나스닥이 1300에서
16,000까지 올라갔다 지금 이제 한 2,000, 1,000선, 12,000선까지. 이거 어떻게 잘 해결해 낼지를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 오죽했으면 에드워드 야드니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사람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내년엔 S&P 500 목표가 5천이라 그러는데 틀릴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맨날 긍정적인 얘기만 하시는 분인데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분인데 이분이 올해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내년에는 S&P 500 5천선 목표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갖고 참 이 시장이 그러니까 페드도 인플레이션 예측을 못하고 막 이러니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시장에만 맡기는 수밖에 없죠. 근데 페드가 어떻게 경기를 연착시키면서 이걸 다 해결할지가 그 1300에서 16,000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13,000까지만 가도 10배가 된 거잖아요. 그 10배 가는 중에 페드가 9천억을 9조 달러나 돈을 쏘아냈으니까 이게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그냥 잡히겠냐고. 쉽게 잡히겠어요? 거기다가 전쟁까지 나버리고 막 공급망 병무 현상까지 나오고 막 모든 악재가 다 겹쳐버렸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네.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잘 해결하기를 바라겠는데 그러니까 페드 내에서도 좀 고통이 있더라도 75pp나 100pp 좀 해라. 그래갖고 이거 인플레이션을 좀 잡고 가야지. 답답스럽게 왜 그러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또 경기를 막 죽일 것 같아서 또 함부로 못하고 이게 참 딜레마에 빠진 거죠. 페드 입장에서도. 예. 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작은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작은 재료가 자꾸 안 먹히는 이유가 큰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더 시장에서 영향력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들 보셨어요? 어, 이번에 보셨어요? 미국에 소매업체 재고들이 이게 그 행사하는 거 보셨어요? 미국의 소매업체?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되면 이제 소비가 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도 뽑고 재고도 어느 정도 있게 유지를 해놨는데 그 재고를 지금 떨이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경기에 대한 둔화에 대한 이렇게 불안함을 가지니까 소비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70%의 미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런 호재가 먹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호재가 안 먹혀요. 왜냐하면 더 큰 악재인 경기에 대한 악재가 있으니까 그 우려감이 있으니까 이게 다 묻혀버리는 거죠. 저런 미시적인 호재는 다 묻혀버리는 거죠. 근데 저기서 경기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이제 저런 쪽에 제일 먼저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재료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오부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계속 이야기해요. 이상하다. 왜 호재가 안 먹히지? 왜 재료빨이 안 먹히지? 그는 더 큰 악재가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딱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저런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들부터 먼저 튀어버린다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닥에서 주봉상 양봉의 거래량이 막 터진다고요. 그러면 저런 건 먼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확인을 하고 사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똑같은. 예. 재밌어요.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눈팅 하시는 여러분들도 같이 배우시고. 아,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은데 왜 강퇴를 할까요? 저는 회원들이 질문하고 제가 가르쳐주고 같이 매매하고 토론하고 이런 거 너무 좋거든요. 제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 제가 알아서 얘기해 주겠다 그러고 이게 너무 좋은데 왜 이거를 왜 싫어할까요? 어, 그러면서 제가 배우는 것도 참 많은데. 희한하네. 어쨌든 이제 교육을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제가 이제 이번 달하고 다음 달 보니까 7월 초까지는 이제 가입을 해야 되죠. 8월 초부터 8월 1일 날 오픈하니까 이제 교육 상품이 아니고 새로운 상품이 오픈됩니다. 네. 그리고 배우면 되죠. 그러니까 택도 없는 질문 같은 거는 좀 안 하고요. 막 말꼬리 잡는 게 있어요. 제가 그날도 아니다 싶은데 어떤 분이 계속 이게 LP라고 막 LP일 수 있다고 막 말꼬리 잡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그분한테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 한번 공부해보자라고 생각했고, 제가 일주일 동안 여기저기 다 전화했습니다. 증권거래소 전화하고, 이거 담당자한테 전화하고 다 해갖고, 이제 델타 엣지부터 시작해서 다 조사하고, 그러니까 결국 저한테 남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뭐 말꼬리를 잡든 안 잡든 그분이 저한테 해준 질문으로 해서 저는 굉장히 큰 걸 얻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말꼬리 잡는 허무맹랑한 것만 아니면 저는 무조건 오케이. 예. 아, 그렇게 보면 되죠. 예. 이제 돈보다 건강한 님, 이제 그렇게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이제 싸다고 매수하면 계좌 먹는다 이렇게 댓글 쓰지 말고 조금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이게 논리적 이유를 한 세 가지만 딱 달아놓으세요. 그러면 함부로 계좌 댓글 뭐 삭제 못합니다. 그러니까 싸다고 매수하면 계좌 먹는다 이렇게 하면 뭐 딴지 거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이걸 조금 더 똑같은 내용이지만 좀 더 교양 있게 논리적으로 1번, 2번, 3번. 그래서 저는 지금의 지수가 싸지만 좀 더 관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딱 적어. 근데 그거 어떻게 삭제? 명분이 없는데. 그죠? 그게 이제 약간의 팁이에요, 팁. 예,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도 딴지를 건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쓰는 것도 있고, 아, 이건 조금 발전적인 토론을 위해서 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유, 어쨌든 장이 어려울수록 좀 예, 음봉의 거래량이 없고 양봉의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종목들을 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살아있는 종목, 싱싱한 종목들을 해야 됩니다. 죽어있는 종목들은 하면 좀 몸과 마음이 다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자, 좋은 질문이 하나 올라갔네.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했을 경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시장, 그게 이제, 어, 저 고민을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고민을, 연준이. 근데, 아,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 이름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아, 그,
제임스 블라드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케이스죠. 어, 뭐냐면 경기 하락은 어쩔 수 없다. 근데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면 더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빨리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라. 이게 이제 제임스 블러드의 라인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는데 창조적인 파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파월 쪽은 어떤 게 하면 아무래도 연준 의장이고 자기의 경력에 누가 되니까 자기의 경력에서 또 이렇게 경기 연준이 또 제일 못했다라는 누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우리는 경기는 연착륙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물가도 잡을 수 있다. 아직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 내에서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엔 제임스 블라드 파가 한 20%밖에 안 됐는데 지금 얘네들이 한 50%까지 올라왔고요. 예, 파월 파가 이제 한 50% 정도 된 것 같아요. 옛날엔 파월 파가 한 80% 됐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게 더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일 발표되는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 잡히면 그 아마 이제 제임스 블라드 파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지 않을까요? 근데 제임스 블라드 파는 어떨까 하면 창조적인 파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 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자이언트 스텝 했을 때 인플레이션 안 잡히면 시장이 더 충격 아닌가 했는데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게 가려고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 안 잡힐 것 같으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죠. 아니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데 왜 인플레이션 안 잡혀요? 그 다음에 큐티를 강하게 하면 잡히죠. 그래서 시장에 충격이 있더라도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되게 중요한 게 이번 달 소비자 물가지수, 다음 달 소비자 물가지수 안 잡히면 제임스 블러드 파 쪽으로 연준 내 영향력이 세지게 되면 아마 긴축의 속도가 더 세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이 또 충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월 쪽이 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제 예상으로는 파월 쪽으로 가갖고는 이 물가 못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불길한 생각이. 지금 국내 주식보다 중국 제로로 애플, 테슬라. 저는 제가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외국 주식보다 우리나라가 더 좋다. 한 표. 저평가죠, 우리나라가. 음, 어, 아, 그거, 이 얘기도, 네오님 얘기도 맞는데, 이제 지금 네오님 얘기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 얘기가 뭐냐면, 국내 주식보다 중국 재료로 애플, 테슬라가 더 떨어질까 걱정인데 이제 어제 아마존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증권사에서 추천 나왔다 올랐다 다시 떨어졌거든요. 제가 지금 아마존하고 테슬라가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얘들 둘의 성장 방식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이 투자를 해온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여기다가 하나 더 있죠. 우리도 쿠팡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투자를 해오는 방식이 아니라 얘가 마켓 그러니까 1위잖아요. 그러니까 선두 기업, 그러니까 마켓을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얘네들이 유증을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참여를 해요. 왜냐하면 시장 1위 기업인데 설마 무너질까? 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참여를 해요. 근데 애플은 그런 류가 아니거든요. 애플은 유증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을 내서 이제 투자를 하죠. 그리고 주주 가치를 이제 제고하기 위해서 자사주도 소각하고 배당도 막 이렇게 투자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쿠팡은 그런 게 아니죠. 영업이익으로 투자를 해온 방식이 아니라 유증을 해서 그 받은 자금으로 들어온 자금을 갖고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얘네들 입장에는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마켓 1위를 고수하는 게 얘네들의 목적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후발업체를 못 따라오기 위해서는 계속 투자를 하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이게 성장주가 좋을 때는 먹히죠.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하면 계속적으로 참여하니까. 근데 만약에 성장주 시대가 끝나버리면 얘들이 유증을 해도 참여도가 미약하죠.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영업이익을 내서, 그러니까 쿠팡도 계속 적자인데도 지금 계속 투자했던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를 철회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감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존 같은 경우 투자를 안 한다는 거는 서버 DRAM에 투자를 안 한다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 지금 중국 재료로 애플이나 테슬라가 더 떨어질까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런 미국식 성장주의 지금까지 성장 방식, 투자 방식이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게 더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에너지 주식은 왜 가느냐? 에너지 주식은 자, 엑스모빌 같은 것들을 한번 예를 든다면 얘네들 유가가 올라가니까 계속 이익이 나죠. 근데 얘네들 이익이 나는 것 같고 아마존처럼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어차피 탄소 제로면 에너지 기업들은 이제 어차피 기존 시설도 다 이제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에서 더 투자를 하는 거는 위험하거든.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 시대에서 탄소 제로 시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익이 나는 거를 다 자사주 소각을 하거나 배당으로 다 빼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의 에너지 기업들은 엑스모빌 같은 기업들은 뭐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가 그 워런 버핏이 안 사는 거는 얘네들은 영업이익으로 투자를 해온 게 아니니까 만약에 이 유정을 했을 때 이게 투자를 못 받아버리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것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아마존 방식의 성장 방식이 이제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해서 그래서 자꾸 성장주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년 마켓 1위라고 해서 계속 유증을 해줄까? 유상증자 한다고 계속 대줄까요? 그것도 작년같이 많이 올라가는 장세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올해 같은 장에서 과연 그렇게 할까? 그 고민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빅스텝보다 수익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가 하면 정치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조금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도 11월 중간선거 전에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 수입 물가라도 낮춰야 되잖아요. 근데 하긴 할 거예요. 근데 대폭적으로 하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에 굴복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바이든도 생각하겠죠. 물가를 잡을 때 그런 방식을 하게 되면 이게 잘못되면 트럼프한테 또 빌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의 제일주의를 깰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고요. 유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가는 전체의 한 20%밖에 차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식품 가격하고 인건비죠. 그래서 최근에 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 테마가 뜨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이거를 못 줄이니까 방법으로 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하게 되면 또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고용지표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자꾸 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예. 이해되시나요, 네오님? 그래서 저는 미국, 미국의 성장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이게 아닐까. 테슬라가 또 감원한다 그러네. 작년에 유증해갖고 그렇게 투자 많이 하고 막 우주까지도 간다 그러더만. 올해는 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서 뭐 10% 감원한다 그러고. 아, 진짜. 아, LA에서 한국식 바베큐는 끝인가? 새 건물 가서. 야, 주식이라는 게 저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인건비나 식품 가격 때문에 유가도 그렇고, 저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잘 안 잡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쉽게. 그래서 자꾸 블라디가, 블라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파괴를 하더라도, 어, 강하게 긴축을 해야 된다. 인플레이션 못 잡고 스태그플레이션 가면 더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한 번의 고통, 센 고통으로 끝내야지. 오랜 고통을 지속적으로 주는 건 굉장히 못할 짓이다. 뭐 이런 블라드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투자자가 들으면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인데 다 맞는 얘기예요. 그거를 뭐 파월이 몰라서 안 합니까? 그걸 했을 때 그 후유증이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로는 쉽게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창조적인 파괴라는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창조적인 파괴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나요? 진짜 무서운 얘기죠. 그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똑같은. 예. 요거는요, 천민에서 기종님 같은 지금 저 얘기는 올해 그, 세스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 올해 세스를 보면 좀 비슷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아직 너무 먼 미래다 막 얘기를 하고 있고. 중간 단계 인공지능, 아바타 비서. 그래서, 어, 모든 인간이 스마트폰을 몸에 내장할 거라고 선언했다라고 했는데, 그보다 좀 더 앞서가는 얘기가 이번에 CES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몸에 이렇게 내장하는 게 아니라, 어, 가상의, 가상의 나의 존재, 아바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걔가 우리의 상태를 다 체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일상을 다 파악해서 내가 딱 일어나면 가상의 나의 아바타가 그 인공지능 로봇에게 커피 한 잔 준비해라 그러면 딱 준비해 놓고 그러면 이제 그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커피를 마시고 있고.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라든지 생체 리듬을 다 분석해서 나의 아바타, 이렇게 메타버스 속에 있는 나의 아바타가 다 이렇게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정말 왜 필요할까요? 인간 존재의, 나는 그런 걸 보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형태의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됐고요. 어쨌든, 어, 진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어, 정말 이제 8월 1일부터는 제가 이게 교육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제 교육을 한 번도 못 들으신 분들 있죠? 제 교육을 한 번도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아, 그분은 꼭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여기 있구나. 꼭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진짜로 거래량에 대한 모든 걸 다 제가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5주 동안. 그러니까 7월 30일까지 다 들어보세요. 진짜로. 58만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예. 3490에 4535 맞나요? 어, 예, 예, 맞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예. 또 질문이 있으신가?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린 거 꼭 한번 진짜 들어보세요. 진짜 제가 아끼는 강의. 이제 교육은 이제 제가 더 못해서 제가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거래량이나 이게 종목 선정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제가 강의를 해놨는데 아깝잖아요. 이제 사양된 어차피 제가 안 할 건데 원래 이 강의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한 거거든요. 제 기존 회원님 때문에. 왜냐하면 8월부터 신강의가 들어가는데 이제 종목이 들어가는데 왜 이 타이밍에 종목이 들어가는 거 모르고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 기존 회원님들은 알고 받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길래 강의를 해놓은 겁니다. 제가.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7월 30일까지밖에 없어서 꼭 들어주세요. 정말 배우고 싶은 분들. 네. 또 질문? 그 싼갑에 러시아산 원유 사들이는 인도, 중국 대러 제재 구멍.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패권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닐까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그 지금까지의 상황하고 지금 앞으로의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건 패권 전쟁 관련한 거.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패권 전쟁 관련한 것들. 2라운드 같은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없겠다. 제가 2주에 한 번씩 무방을 하기 때문에 저녁 무방은 거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방송 출연에서는 10분짜리라서 자세한 얘기를 못 듣고. 전 지금이 너무 좋아요. 유료 회원들하고 이렇게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제가 모르는 것도 물어보시면 공부해서 또 가르쳐주고. 그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어, 이제 거의 다 끝날 시간이 됐네요. 이게 지금 4분 23초 이후에 종료가 된답니다. 그래서 아마 30분까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에,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일찍 좀 켜서 그럴 거예요. 예. 원래는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데.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생각해 보시고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8월 1일부터는 이제 이 교육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없어지기 전까지 꼭 들어보세요. 진짜 좋은 거래량 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5주 동안 계속 강의를 할 겁니다. 라이브 방송. 이거 결제하시면 5주 동안 무료 라이브 방송 기회를 드리니까 그때도 계속 교육하면서 매매할 겁니다.
이 파생가기도 하고. 쭉 읽어보세요. 제가 다 얘기해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5만 원 할인 쿠폰도 주고 싸요. 다른 데에 비해서.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기존 회원님들 수익 매매, 다음 주부터 수익 매매 좀 할게요, 저희들. 예. 만약 오늘 CPI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크게 떨어지면 다시 한번 월요일날 한번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9시 30분까지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CPI 잘 보세요. CPI만 보는 게 아니고 미국 증시도 잘 봐야 됩니다. 예. 됐죠? 예. 이게 제가 설명하다가 꺼져도 여러분들 그냥 놀라지 마세요. 아까 제가 4분 30초 남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장 끝날 때까지는 못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아, 저래서 꺼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6월 24일 날 금요일 날 무방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 종합만 볼게요. 어휴, 1조 넘었어. 또 삼성전자겠지? 안 봐도? 안 봐도 삼성전자겠지? 안 봐도 삼성전자겠죠? 어휴, 네, 전자겠네요. 예, 삼성전자 잘 되길 바라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낼게요. 예. 그러니까 요거 보고 판단하세요. 요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입하고 싶은 분들은 와우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맨 밑에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읽어보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